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업계에서 굉장한 화두인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클라우드 보안 전문 대표 기업인 트렌드 마이크로와 함께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장성민 트렌드 마이크로 기술지원센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렌드 마이크로 기술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클라우드로 기업들이 많이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서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면서 그 목적은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런타임 환경뿐만 아니라 최근에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법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개발 방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들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까지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트렌드 마이크로 솔루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진화를 벌써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레거시 환경하고 동일한 형태의 워크로드 타입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조금 더 진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개발하고 편하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런타임 환경을 제공하고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그 반응이라든가 수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을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나 또는 서버리스 환경으로 진화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택트 환경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더 기업들에게는 고객들의 어떤 니즈가 좀 더 빨리 반영시켜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레거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 컨테이너라든가 서버리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호스트 서비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아예 카스라 그래서 컨테이너를 서비스 형태로 배포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는 컨테이너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 아시는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버리스 환경인 거죠.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만을 요구할 때 웹서버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DB 서버 같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이런 서버리스 환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론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CI/CD 파이프라인 또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빌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4단계가 있게 됩니다. 이런 4단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들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프라 환경 자체도 코드 형태로 배포를 하는 일이 발생하죠. AWS 예를 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형태로 해서 아예 어떤 클라우드 콘솔에서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호스트라든가 또는 컨테이너 플랫폼, 서버리스 환경 또는 스토리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코드 기반으로 배포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컨테이너화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배포되는 환경, 이걸 전체를 다 묶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네.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관심은 많지만 여기서 보안이 뭐 중요할까?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보안이 정말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를 좀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개발자분들이 편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라든가 또는 라이브러리 형태의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커 허브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코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진짜로 완전히 코딩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진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을 그냥 명령 하나로 다운로드 받아서 배포할 수 있고 거기에 애플리케이션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기반으로 아예 인프라를 배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드에서는 아무래도 인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혹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잘못된 설정에 의해서 인프라에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개된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도커 허브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컨테이너 자체에 이제 악성 코드가 또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컨테이너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어떤 기밀 정보라든가 또는 시크릿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배되는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도커 기반으로 수행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이미지들이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취약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개발자가 만드는 실질적으로 코딩하는 그런 소스 코드 자체에서도 취약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단계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런타임 환경은 오른쪽에 보시는 환경이고, 이 런타임 환경으로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그 단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보통 런타임 전에, 그러니까 프리 익스큐션 전에 이제 보안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잘못된 설정 오류로 인해서 어떤 홀이 있을 경우에 그 홀을 노리는 익스플로이트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 이런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정 오류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들이 굉장히 있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오브젝트 기반의 아주 편리한 버켓 구조로 된 서비스인데요. 이런 버켓 구조로 만들어진 스토리지 서비스에 악성 코드가 업로드되는 경우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었죠. 상당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런타임 환경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버리스 기반에서 코드 기반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가 쿠버네티스 엔진 같은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컨테이너 호스트에 대한 보안들이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안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네, 보안 이슈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보안도 중요하고 개발 이후 배포라든지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런 보안 이슈들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보안을 해결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단계, 그리고 배포 단계, 그리고 말씀하신 실행 런타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배포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빌드되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에 대한 보안 적용 방법이 필요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일단은 소스 코드가 취합이 되고 커밋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빌드되는 단계에서 그 이미지에 취약점이 있는지, 또는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취약점이 있는지, 또는 오픈소스에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악성 코드는 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시크릿 정보는 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빌드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거든요, 컨테이너들을. 그렇게 등록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 검색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커밋, 빌드, 푸시라고 하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이 다단계가 한 단계가 끝나서 그 다음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 형태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커밋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특정 어떤 리파지토리가 있어서 필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빌드 단계에서 푸시 단계로 가서 실질적으로 레지스트리에 등록됐을 때 두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위협 정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빌드되고 푸시되는 단계에서 중복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컨테이너를 사전에 검증을 하고, 이 컨테이너를 검증된 컨테이너만 배포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보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가 서버리스 환경에 대한 보호 방법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시는 이 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 카스라고 보통 하는데요. 컨테이너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는 아무래도 보안 적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보안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이 쭉 배포될 때 그 중간에 컨테이너 하나를 보안 컨테이너 하나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보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컨테이너 자체에 어떤 보안 레이어를 하나 더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를 개발자들이 빌드하고 할 때, 이미지를 만들 때 거기에 아예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어떤 패키지 형태나 또는 이런 빌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넣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개발자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자체에다가 보안 모듈을 같이 패키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보통 셀프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뭐 컨테이너 환경이든 또는 기존의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이든 또는 서버리스 환경에서도 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라든가 서버리스 환경 자체에 아예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보안 기능을 내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요새 사실 대세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대한 그런 공격,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를 직접 뭐 빌드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그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반영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워낙 크니까 이미 뭐 퍼블릭 도메인은 도커 허버 같은 데서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거기에 컨테이너들이 몇십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DB 버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DB 버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어 한 줄로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또는 어떤 개발한 프로그램이 정말로 내가 쓰는 운영체제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레드햇을 쓰고 있는데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운영체제 자체도 컨테이너로 받아서 레드햇에서도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도메인 컨테이너 자체도 기존에 있는 알려진 취약점들은 다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데이 취약점들은 항상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포해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애플리케이션이 빨리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포 전에 한 번 더 검증해서 배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개발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트렌드 마이크로도 딥시큐리티라는 걸 오랫동안 해왔던 게 바로 이제 호스트 기반이죠.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호스트 기반으로 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호스트 기반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것들이 이제 이런 호스트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클라우드 호스트 기반의 서비스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직접 설치를 하셔서 운영하는 방법을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나 서버리스 환경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발전해가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장 오래된 컨테이너 호스트 기반의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컨테이너 호스트의 보안 방법도 이제 호스트 기반에서 전체 컨테이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호스트 보안뿐만 아니라 도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 그리고 도커 플랫폼,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환경까지도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커 컨테이너 호스트의 보안 방법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고 고객분들이 오랫동안 써오셨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서비스일 겁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인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오브젝트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URL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런 보통 버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에 어마어마한 많은 파일들을 저장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발생되는 로그라든가 이벤트들,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로그 이벤트들, 또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로그 모니터링 정보들 다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을 하시거든요. 물론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들도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 또는 외부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아마존 AS3라든가 뭐 애저 블락, 그 다음에 GCP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가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오브젝트 버켓 단위. 여기에 지금까지 이제 악성 코드 검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공격자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 검사는 당연히 기본인 거죠. 우리가 보안에서 참 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것처럼 서버나 워크로드에서는 첫 번째가 사실은 악성 코드 대응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워크로드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API 기반으로 해서 빌드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파일을 올리는 S3 서비스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구성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스트림 자체에서 API 기반으로 다 버켓 단위로 검사하는 방법, 또는 치료하고 격리하고서 안전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환경이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검증을 먼저 수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에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빌드하는 단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고객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코드 기반의 인프라를 배포하실 때 그런 자동화된 코드 기반의 그런 인프라를 보호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한번 배포한 걸 또 다시 돌리기에는 비즈니스 그 속도상 또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코드로 배포할 때 그 배포 단계에서 미리 인프라를 코드화 시킨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정대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배포된 후에는 전체적인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 환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서비스 인프라도 많고 기능들도 상당히 많게 되는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인프라 환경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또 관리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CSPM이라는 얘기를 많이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 클라우드 전체 환경에 대해서 뭐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워크로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정확한 구성으로 문제 없이 보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실시간으로 보안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보안에 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뭐 화면에 보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리파지트리를 여러 사람들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계정 관리라든가 롤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토리지가 외부로 공개된 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양한 키들이 좀 키 갱신을 자주 해야 되는데 갱신되지 않은 키를 너무 오래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총합 관리 또 한 가지 또 한 단계 나가서는 이제 전체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까지도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보통 CSPM이라는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CSPM도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특히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클라우드가 점점 확장되는 고객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슈들을 살펴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배포 전에 실행 시간 전에 만들어지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엔 컨테이너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환경까지도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코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사전에 미리 검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홀이 있는지 아닌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악성 코드가 있는 점도 보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에 대해서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 그리고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 기반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버리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보안도 어려운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점점 어려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네. 소장님 발표를 좀 들으니까 정말 챙겨야 될 포인트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지금은 다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좀 집중을 하실 텐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정말 보안도 처음부터 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사실 제가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 뭐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 8년 전쯤에 이제 일본에 한번 취재를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일본 지사에 가셨군요. 그때 클라우드 보안을 굉장히 그때부터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발표를 들으면서도 과연 클라우드 보안을 챙길 일이 올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클라우드가 그때도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덧 클라우드 세상이 왔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트렌드 마이크로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렌드 마이크로는 어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보안은 사실 인프라부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뭐 저희가 보통 워크로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스토리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은 일단 클라우드 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 클라우드 전체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이 최근에는 단순 클라우드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많이 쓰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저, 뭐 AWS, 애저, GCP도 가능할 거고,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도 가능할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은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아주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뭐 플랫폼 입장에서도 업계에서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렌드 마이크로가 오랫동안 클라우드 보안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클라우드 보안에서 여러 영역에서 글로벌 아주 최고의 리더의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원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이슈들을 이 올인원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6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원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가지 6가지 솔루션들을 좀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로드 시큐리티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원 워크로드 시큐리티인데요. 이 클라우드 원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이점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스트 기반의 통합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잘 아시는 유명한 딥시큐리티의 또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10년 넘게 딥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딥시큐리티하고 클라우드와 워크로드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제 변경이 돼서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와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기능들이 다 API 기반으로 돼 있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의 서비스들과 연동을 아주 긴밀하게 할 수 있고 유연성을 갖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또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고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에 한정해 있는 모든 워크로드들을 동일한 정환 정책을 가지고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첫 번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취약점 관리, 버추얼 패칭 기능을 포함해서 6가지 안티모레뿐만 아니라 무결성 모니터링 등 해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입니다. 즉, 딥시큐리티의 그런 기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워크로드 시큐리티는 딥시큐리티와 마찬가지로 이제 도커 컨테이너 호스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트 기반에서 컨테이너 환경들에 대한 보안 이슈들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또한 컨테이너 간의 그런 트래픽 부분들도 다 저희가 인스펙션을 해서 컨테이너의 트래픽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딥시큐리티와 동일하게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시큐리티입니다. 이 컨테이너 시큐리티는 저희가 앞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런타임이 아닌 배포 전에 컨테이너들을 먼저 좀 보호하자 하는 부분들이 미리 보호해서 검사해서 안전한 컨테이너만 배포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컨테이너 시큐리티입니다. 클라우드 컨테이너 시큐리티라서요. 이 컨테이너 시큐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빌드하고 레지스트리 단계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색을 하죠. 끊임없이 스캔을 통해서 취약점, 그리고 악성 코드, 트렌드 마이크로스의 인텔리전스한 악성 코드, 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것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유명한 레지스트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ECR, CCR, ACR 이런 레지스트리 서비스들을 다 지원하고 또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다양한 리파지토리의 레지스트리들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원 컨테이너 시큐리티가 하는 일을 보시면 밑에 이런 6가지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악성 코드 스캐닝, 그다음에 취약점 스캐닝, 당연한 것이고요. 딥 시큐리티 또는 워크로드 시큐리티가 취약점 스캔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닉하고 오픈 소스 기반의 취약점들, 가장 많이 예를 들면 노드.js 같은 그런 오픈 소스 기반의 소스들의 취약점들도 같이 이 단계에서 같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기반은 아니고 컨테이너 이미지 바이너리 기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렇게 야라룰 기반의 사용자 정의 형태의 어떤 위협들도 검사를 해서 다양한 컨테이너, 오른쪽에 보시는 다양한 컨테이너 환경에 배포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컨테이너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컨테이너 시큐리티의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가지 정도의 각각의 창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들에 대해서 5가지 항목들, 사용자 정의까지 포함해 5가지 항목들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당 발생되는 로고들을 좀 상세히 봐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담고 있는 악성 코드라든가 취약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위배 정보 같은 것들 또는 오픈소스 취약점들을 상세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 있는 이런 취약점인 악성 코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가이드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컨테이너 시큐리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브옵스 CI/CD 파이프라인에서 그 가장 중요한 속도거든요. 배포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의 속도에 저해 없이 API 기반으로 해서 전혀 문제 없이 보안 기능이 구현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입니다. 순수하게 컨테이너 호스트든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든 또는 서버리스 기반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가 보안 라이브러리 형태로 패키징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자들이 개발한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이런 다양한 소스 코드에 저희가 보안 라이브러리 형태의 패키지를 같이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언어들이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키징해서 배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만 같이 하도록 해주는 거죠. 쉽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런타임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들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호출되는 API에 대한 검증, 그리고 API에 대한 권한 관리,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 가능하고요. 또는 어떤 홀이 있어서 원격 실행되는 API가 또는 모듈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다 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서버리스들, 람다, 펑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완벽하게 지원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하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 엔진들 또는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하는 환경까지도 완벽하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이나 또는 어떤 호스트 기반의 보안하는 게 부담이 되는, 그냥 우리는 서버리스 환경만 사용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보안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보안 기능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의 가시성까지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입니다.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3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죠.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에 있는 파일의 악성 코드들을 검색해서 좀 더 안전한 파일들이 공유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또는 생성되는 파일들을 악성 코드들을 검증해서 미리 사전에 보안 사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그냥 배포하는 형태로 배포해 드리고요. 그리고 AWS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람다 형태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버켓이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스토리지 S3 버켓이 생성되고 거기에 실행되는 파일들, 아니 거기에 업로드 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스트림에서 파일을 검사하거나 또는 기존의 S3의 버켓에 있는 파일들을 스캔하는 것들을 이제 코드 기반으로 해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의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해서 이제 뭐 파일 기반 또는 평판 기반 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아주 최신 정보, 악성 코드 정보들을 가지고 파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자동으로 스캔이 가능하거나 온디맨드 스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발생됐을 때 아무래도 그 발생된 악성 코드 파일을 치료하고 또는 격리하는 기능까지도 다 코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S3 버켓에 대해서 그 악성 코드를 검색하고 특정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스토리지에 사용하고 있는 현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컨퍼미티입니다. 이 컨퍼미티는 바로 트렌드 마이크로의 CS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렌드 마이크로 CSPM은 뭐 2019년도에 가장 테크니컬 파트너로 AWS 가장 뛰어난 테크니컬 파트너로 설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마이크로 크라우드 온 컨퍼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크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한 크라우드 이제 그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잘 정의된 그 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그 서비스를 이제 코드 기반으로 배포하시든 또는 배포 후에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 환경에서 이 컨퍼미티가 계속해서 제대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키값이 외부로 공개되거나 스토리지가 외부로 공개되거나 또는 어떤 권한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컴플라이언스들이 입에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검색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느 리전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고 가용되고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거나 또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꺼놓는 경우도 많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건지 그런 게 돼 있죠. 그리고 또는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시는 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컨퍼미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사용되는 이 전체 환경에 대한 비용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렌드 마이크로 CSPM 컨퍼미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트렌드 마이크로의 네트워크 IPS, 그러니까 네트워크 IPS 이제 네트워크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 기반의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이제 IPS 기능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항상 변경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그런 VPC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에서 제공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 제품, 티핑 포인트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사실은 처음에 AWS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AWS에서 조금 더 VPC의 네트워크 구성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AWS 런칭한 트랜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도 AWS 런칭한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하고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조금 더 고객들 환경의 VPC 환경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구성할 수 있는 데서 거기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들을 이제 네트워크 기반, VPC 기반에서 IPS 기능을 제공해서 제로데이 취약점, 트렌드 마이크로의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연구기관은 GDI 기반의 제로데이 취약점뿐만 아니라 알려진 취약점까지도 또는 애플리케이션 컨트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큐리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보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여기는 어떤 솔루션, 여기는 어떤 솔루션, 뭐 이렇게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클라우드 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모든 보안 요소들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뭐 한 10분 가량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클라우드 보안을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0분가량 설명하실 만큼의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클라우드 보안의 명가가 맞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글로벌 최고 클라우드 보안 기업은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그런가? 라고 이제 또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객관적인 그런 증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뭐 리더 이렇게 말씀드렸고 클라우드 원에서 원이 또 최고의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레스트 웨이브라고 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평가를 오랫동안 해왔던 기관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2019년 4분기에 처음으로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각각 업계의 제품들을 가져다가 평가를 했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 마이크로 솔루션은 아주 독보적인 최상위 리더에 선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얘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CWPP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런 CWPP 기반의 보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트너가 이제 오랫동안 마켓 가이드를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항목 중에 보면 코어 컨트롤이 이제 7개, 그리고 이제 그 추가 이제 항목이 이제 2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이제 워크로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2019년에는 코어 컨트롤 8개 중에 8개, 그리고 2020년에는 7개 중에 7개를 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서버 보안에서 오랫동안 마켓 쉐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CWPP 마켓 쉐어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S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아주 독보적으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이슈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물론 이 클라우드 원 솔루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환경이 하이브리드 또는 온프라미스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하나의 콘솔을 가지고 전체 환경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즉 전체를 동일하게 보안 수준과 보안 레벨을 보안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거의 한 45분 가량을 이제 소장님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를 좀 꼽아서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오늘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이 클라우드 보안에 정말 관심들이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한 15분가량 남았지만 최대한 좀 많은 질문들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볼 텐데요.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계속 진행 중일 텐데 답변 들으시면서 설문조사도 함께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질문들 중에서 첫 번째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오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이 종속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혹시 트렌드 마이크로 보안을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는 없을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전에 일단 마이그레이션부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레거시 환경처럼 호스트 기반의 컨테이너를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가 쿠버네티스 엔진, 그리고 또는 서버리스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조금씩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을 쓰시게 되면 워크로드 시큐리티나 또는 컨테이너 시큐리티 또는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사용하실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종속돼서 저희가 설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저희 것 때문에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검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자가 저희 것 때문에 소스 코드를 변경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보안 적용 못하는 거겠거나 또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저희 것 때문에 변경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트렌드 마이크로가 딥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오랫동안 제공해 오는 동안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API 형태로 다 제공되고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네. 네. 아마 이 질문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 레거시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또 줄일 수 있는 건가? 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 네. 뭐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온프라미스 레거시에서 쓰시던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이 되냐라고 그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것을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지, 기존 것과 환경이 지원이 되는지, 또는 기존 솔루션이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라이센스 문제는 없으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다 안 준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솔루션은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 쓰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동일한 라이센스로 그냥 클라우드 환경에 이전을 하셔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저희 이제 이 발표하기 전에 저희 잠깐 소장님이랑 말씀 나눌 때도 최근에 기업들이 거의 다 다양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트렌드 마이크로 보안 솔루션이 갖는 혹시 뭐 강점이라든지 장점이 좀 있는지 라는 좀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딥시큐리티 때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이 보안 솔루션은 콘솔 하나로다가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온프라미스든 레거시든 또는 전체적으로 그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든 간에 그냥 매니저 하나, 쉽게 얘기하면 콘솔 하나로 그냥 전체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관리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하고 보안 정책까지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거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보안에 국한된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네. 초반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도 좀 주신 것 같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사실 실시간 비즈니스 모델 적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했었을 때 앞으로는 컨테이너라든지 도커 기반의 이런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좀 주류가 될지 현장에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도커 컨테이너가 올해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 보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3년, 4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3, 4년 전부터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쓰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포탈사들, 게임사분들, 쇼핑 이런 많은 고객사들 또는 아주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고객들에게 이제 어떤 하드웨어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전자제품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다 컨테이너 도커 환경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2018년에 엔터프라이즈 스트레이지 그룹에서 미국에 있는 450개 엔터프라이즈 그룹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글로벌 450 엔터프라이즈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앞으로 24개월 후, 2018년에 24개월 후에 당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는 질문에서 70% 이상이 기존 레거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70% 이상을 다 도커 컨테이너화 시킬 거라는 답변도 있었었죠. 그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저희 국내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언컨택트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이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니즈가 상당히 좀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제품을 하나 찾는데도 뭐 한 군데 없으면 딴 데로 바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워낙 빨리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다이나믹한 이런 실시간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도커 컨테이너가 배포하는 것이 서비스 중단 없이 배포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중단 없이 서비스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그 환경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정말 뭐 저도 취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올해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빠른 서비스. 네, 맞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뭐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거는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될 거다, 이슈가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 주신 게 보안하면 또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성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으로 인해 혹시 뭐 성능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뭐 아까 발표 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보안과 성능은 상당히 뭐 항상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 네이티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 시켰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컨테이너 시큐리티, 워크로드 시큐리티,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그런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시간이라든가 워크로드의 어떤 그런 응답 시간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이슈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조금 이제 뭐 좀 마이그레이션 할 때 발생할 수 있으나 최적화 시키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이런 워크로드 네이티브 기반의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다 보니 또 당연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드를 확장을 할 때 이 추가로 이제 이 보안 그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질문 주셨거든요. 네. 딥시큐리티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토 스케일링하고 동일하게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 전체 솔루션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링만 하셔도 API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 소스로요.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뭐 어떤 인프라도 코드를 하시거나 또는 람다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하시거나 또는 데이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쭉 빠르게 또 소스 API 기반으로 다 배포를 하시는 그런 환경을 쓰실 때 뭐 젠킨스, 앤서블 뭐 상관없죠. 쿠버네티스 이런 환경에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원의 모든 기능은 다 API 기반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시에도 아주 심리스하게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장되는 순간과 동일하게 보안 정책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를 하면서 그 발생 가능한 이 보안 사고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떤 보안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 질문은 아무래도 아까 뭐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 혹은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적용 방법 이슈를 말씀드렸던 게 바로 배포 전에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배포 전에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도커 허브와 같은 커머니티 도메인에 있는 다양한 컨테이너들을 다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컨테이너를 검증한 다음에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실시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배포 전에 저희 컨테이너 시큐리티 친 것처럼 미리 사전에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보안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컨테이너들만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배포 전에 좀 더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 취약점들을 좀 배포하고 그 배포된 거에 기준을 가지고 검사된 거에 기준을 가지고 어느 특정 이상 된 것들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막 느려진다고 막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컨테이너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돼서 사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는 이 사이클이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최적화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배포 전 이미지를 한 번 더 검사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배포하는 컨테이너 시큐리티가 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프로세스화 시키고 정형화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어떤 거 쓸지 통제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보안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 기술 지원을 해주시는 범위가 이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택 전체 레이어를 좀 기술로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될지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질문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나 그런 애플리케이션 엔진, 컨테이너 엔진, 도커 엔진, 서버리스 엔진에 대한 서버리스 환경, 서비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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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클라우드가 화제가 되면서 사실 클라우드 보안을 한다는 업체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새 클라우드 보안한다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트렌드 마이크로의 그러면 장점은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마이크로는 클라우드에 완벽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벤더들하고 다르게 기존의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어떻게 보면 수정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자체에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이티브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 예를 들자면 제 전체 기능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API 기반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장점은.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원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은 너무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보안 이슈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도 간단하게 가장 쉽게 완벽하게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가장 많은 고객사 그리고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태생부터가 클라우드다라는 부분이 누구보다 클라우드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으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소장님 거의 1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고객분들도 클라우드 초기는 아니거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초기는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뛰어넘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전반적인 클라우드 전체적인 보안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가 보호돼야 되는 이유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입장에서 조금 더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을 챙겨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하나의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